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올림픽 때문에 네. 잠을 자기 참 힘듭니다. 맞아요. 어제는 또 박상영 선수가 정말 기적 같은 금메달 만들어내면서 네. 그 동영상을 전 또 보고 또 보고 했었는데 네. 저도 요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봤죠? 어제? 네, 봤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아침에. 예, 네, 좀 아침에 또 봤습니다. 피곤한 아침입니다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다가오면서 올림픽 동영상 못지않게 잡정보센터 동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월요일 방송은 조회수가 무려 10,000을 훌쩍 넘어섰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정보를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또 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 하면 좀 뭐 쟤네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공약을 하나씩 걸죠. 네, 이거 영화에서도 10,000 넘었으니까 공약하잖아요. 2만 조회수를 넘는다면 우리 이런 거 하겠다. 먼저 이윤정 아나운서 뭐 할래요? 저는 요 앞에서 웨이브 댄스를 추겠습니다. 웨이브를 그리고 추면서 하트를 날리고 오프닝을 하는 걸로. 오프닝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하실 저는 건가요? 웨이브 하면은 그 채널을 바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로다가 성대모사 컬렉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상중 씨 버전으로 1시간 내내 진행한다든가 그런 거 가능합니다. 하고 춤추고. 어쨌든 많이 봐주시고 저희한테 그런 좀 추한 모습들 보고 싶다면 2만 회를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분도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분도 공약을 거셔야 그쵸. 됩니다. 네. 취준생들이 이렇게 저희 방송을 챙겨보는 데는 바로 이분의 활약도 굉장히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네. 하실 거예요? 저는 재미난 건 할 줄 모르고요. 취준생들 위해서 지난 상반기 면접 비출 같은 것들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죠. 아니면 홍쌤의 천재성을 보기 위해서 저기 스크린에다가 한 20문제 띄워놓고 1분 내 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분을 빼놓으면 참 섭섭하죠. 그럼요. 저의 가족과도 같은 맏언니, 분인데요. 이 친척 같아요 이제. 네, 친척이에요. 친척 같지 친척. 않아요? 네. 예. 6월 공무원 특집 때부터 저희와 석 달째 맹활약 중이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부터 벌써 이제 8월 됐습니다. 진짜 1년 내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3MC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공약 어떤 거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저도 보여드릴 건 없고 이제 또 여러분에게 일단 저도 춤추는 거를 저랑 같이 주시면 춤. 되네요. 추실까요? 춤 되게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별 평소에 잘하는 거 한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예. 이제 막춤을 추면서 실제 기출 문제 파일을 하나도 엄청나게 공개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이 네. 넘는 날 이윤정 아나운서는 웨이브를 추면서 오프닝을 하고 네. 또 임송아 쌤은 웨이브를 추면서 기출문제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김상중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난장판인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각 그룹의 어떤 그 인적성 검사를 홍기찬 쌤과 함께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저희가 CJ그룹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은 문제풀이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기찬 쌤. 자, CJ그룹의 예. 캔 맞죠? 캔. 적성 검사. 특징만 간단히 한번 좀 짚어주시죠. 특징이라고 할 것은 이제 다른 시험들은 영역별로 네. 이제 따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CJ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고요. 95문제를 여러분들 푸셔야 되니까 속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이제 현대 인적성을 했을 때는 문제 난이도가 약간은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풀어갈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수하면 네. 큰일 나겠네요. 문제도 그러니까요. 쉽고 워낙 속도도 쉽다고 빨라야 했는데 되고 틀리면 이제 하니까. 더 창피한 그쵸. 거죠. 네.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연립방정 시 숫자 간의 관계 파악 등 문제 스타일만 들었을 때는 정말 격렬하게 포기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 정말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절대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라, 오늘 방송 네. 보신다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실 거죠. 네, 그렇죠? 네, CJ 적성검사 야우 고득점 캐트 고득점 전략을 위한 문제풀이 지금이 아니죠. 예. 40초 후에 공개합니다. 40초 후에 공개합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연애 기적 6주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기찬쌤이 문제풀이를 하시러 저희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기찬쌤,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아주 좀 첫 문제는 제가 쉬운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수출입 파트는 CJ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인적성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의 나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 4, 9, 16, 25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까? 사실 이 문제는 뭐 이런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수출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자리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기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각 네. 그 숫자 간에 그 뭐라고 하죠? 관계. 관계 네. 3, 5, 7, 9, 11. 그래서 전 36이 답이겠죠, 뭐 그렇죠? 네, 저도 기찬 쌤 36.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러니까 수와 수와의 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적해 나아갈 수 있는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군 수열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리 연산 능력을 확인하는 파트가 아니라 추리력을 확인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나오는 연산은 4층 연산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덧셈 유형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쉽게 맞출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속도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풀 수 있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한 문제 더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2, 5, 10, 13, 26.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까? 그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송아 쌤 좀 풀어보세요 한번. 예. 이거는 일단 저는 이게 아무래도 앞에서 덧셈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덧셈으로 풀게 됐는데 그냥 2에서 5는 3이고 5에서 10은 5고 그래서 3, 5, 7까지 했더니 또 3. 그게 또 3이야. 그리고 그다음 13이 이거 그거네요. 3이랑 5가 이게 앞에 숫자가 5잖아요. 예. 그다음이 3 그리고 또 앞에 숫자가 13 이거 아닌가요? 그 더하기와 곱하기가 반복돼 있는. 그래서 더하기는 그렇네요. 공통적으로 이를- 30 들어가게 되고 또 3을 더하기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고 하고. 그 다음엔 곱하기 제곱이 2죠.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에다가 3을 더할 차례인 것 같은데 네. 29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이제 네. 29가 될 텐데요. 두 개 풀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앞선 문제는 덧셈과 뺄셈의 패턴에서 우리가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곱하기만으로 패턴을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또 나누기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선 유형처럼 덧셈 유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3의 갭이 있고 5의 갭이 있고 네. 3의 갭이 있고 13의 갭이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패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덧셈 유형만으로는 이제 문제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4층 연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2에서 5로 가니까 이건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수리 영역이 아니라 추리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정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소수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5에서 10으로 가는 건 이제 곱하기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3으로 가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없는 거예요. 13에서 26으로 가는 건 곱하기 2의 패턴이 잡히죠. 그럼 결국 이런 지그재그식으로 패턴이 잡힙니다. 그러하니까 이번에는 3이 나와야 되니까 29가 답이 되겠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파트가 지금 출제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요. 단순 W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굉장히 길게 문제 패턴이 잡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수열의 숫자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들은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이런 거는 보통 몇 초에 하나 맞춰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한 뭐 30초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하셔야겠죠. 그렇군요. 네, 뭐 그런데 이게 이제 풀고 나면은 좀 허무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무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추리가 어려워요. 예.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다음 문제 추리 좀 더 추리 유형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추리 유형 문제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함께 볼까요? 예.
자, 이 문제는 2, 5, 13, 31, 69. 그다음에 어떤 숫자이냐. 그래서 숫자 커지기가 아까보다는 조금 아마 부담스러워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번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저도 예. 다 이거는 뭐 풀었습니다. 막 곱해보고 더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이 몇 번 나오신 저는 거예요? 4번 나왔습니다. 네, 저도 4번 나왔어요. 그럼 저도 4번. 곱하면서 더해지는 숫자가 좀 네. 더해지는 숫자의 어떤 일관성이 좀 있네요. 13579. 1357로 가는. 그래서 모아지는 2배 69 곱하기 2에다가 거기다 이제 나오면 9가 나올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7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건 풀어야 될까요? 이런 건. 자, 맞습니다. 147. 이승재 MC님이 아주 잘 맞추시네요. 쉬운 그런데 거예요. 쉬운 건가 봐요. 제가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4층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문제 맞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유형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풀이 기법은 이렇게 갭을 우리가 접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8이 오고 여기는 뭐 18이 오고 여기는 38이 오고 저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답이 안 패턴이 나와. 지금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덧셈 유형에서 패턴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곱셈 유형을 생각해서 패턴들 보는데 지금 정수배로 나오는 숫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 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곱하기하고 결국 4층 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덧셈, 뺄셈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가 섞여지는 거겠죠. 그러면 섞여질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더했다가 뺄 수도 있고요. 곱했다가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똑같습니다. 더했다 뺐다고 하면 그건 결국 더하기니까요. 결국 결론은 덧셈, 뺄셈의 그룹하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의 그룹핑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여러 가지 가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더했다가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뺐다가 곱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수출입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은 2에서 5까지의 접근성을 논할 때 우리가 곱하기 2까지 갔다가 나머지 1을 1로 채워 넣는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5에서 13까지 갈 때는 곱하기 2로 가서 10까지 갔다가 더하기 3을 하는 패턴이고 13에서 31을 갈 때는 곱하기 1을 해서 26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5를 하는 패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게 되면 결국 1, 3, 5 여기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문과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냐면 9, 2, 18 뭐 1 올라가고 6, 2, 12, 13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차피 객관식이에요. 이거 70에서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2 했다고는 소리는 뭡니까? 한 지금 70보다 그러니까 140이 70이니까 140보다 조금 작다. 그리고 더하기 9를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계산을 할 때 되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숫자들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계산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항상 이 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뚝 보고 이거는 갭이 굉장히 띄엄띄엄. 그 사이에 갭이 좀 넓죠. 그럴 때는 어린 짐작을 해가지고 문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기에 막 소수점까지 찍혀가지고 문제의 숫자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출제가 될 때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정확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보기를 좀 먼저 보고 연습들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형들이 조금은 들어오실 거예요. 요령이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는 몇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수출입 같은 경우는 지금 CJ는 정확하게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상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있고요. 정도면은 총 95문항 중에 거의 한번 10%, 15% 가량인 건데 그렇죠. 다 맞추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좀 어려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 맞추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게 되면 문자로 이제 처리가 돼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A, B, C, D, 가나다라 뭐 이런 것들로 문제가 나오면 변환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다 맞추기는 좀 힘들지만 좀 적중률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될 영역의 그런 유형의 문제임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이 영역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응용 계산. 네. 수리 유형입니다. 네. 예.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아주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문제다, 제일 응용수리 싫어하는 문제다 문제, 이렇게 제일 얘기를 하는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자, 승환이는 집에서 20km 떨어진 영화관을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h로 가던 중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4km/h로 걸어갔다. 그랬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승환이가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km로 가던 중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4km를 걸어갔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예, 걸어간 거리 구하는 겁니다. 아, 저는 어렵네요. 진짜 거리, 소금물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인생을 포기할 뻔했어요. 중학교 때. 너무 싫어요. 진짜 이런 거 어렵습니다. 예. 이 공식이 있지 않나요? 무슨 거리는 뭐 모분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거리는 이제 속력과 속도 관련된 정의를 여러분들 아셔야 칠 수가 있죠. 그거를 이번- 모르면은 못 푸는 문제잖아요. 2번 아닙니까? 저희 전 1번. 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잘 맞히시는데요. 정답 2번 맞습니다. 아, 2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선은 우리가 속력의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제일 네. 많이 나오는 식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네. 주로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푸시는 게 아니에요. 까먹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속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속력은 거리를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한 가지 이건 번외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예. 여러분들 과학 영역 이런 것들도 인적성이 출제가 되는데 속력과 속도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속력은 시간을 거리로 나눈 거고요. 단위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이동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속력이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그 이동한 위치의 차이, 변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학 파트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은 속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렇죠. 아마 그 이공계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과 학생들이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결국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문제를 쉽게 출제한 나머지 이거 하고 이거 알려주고 이거 구해봐라 뭐 이렇게까지 출제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쉬워져요. 문제는 항상 관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관점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리고 걸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유형들을 보면 A에서 B까지 갈 때, 뭐 B에서 C까지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야 여러분들이 좀 풀만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매트릭스 좀 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거리, 속력이잖아요, 결국.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관점은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하고요. 그리고 걸어갈 때, 도보로 갈 때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접근할 때 좀 당황이 되는 또 시험장 가면 되게 긴장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디 첫 꼬일 수 번째는 있는. 문제에서 알려준 데이터를 이 표에다가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자, 자전거를 타고 간 속도가 12고요. 네. 그 다음에 도보로 간 거. 지금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 4거든요. 그럼 이제 4로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알려준 데이터를 보면 총 시간을 알려줬죠. 총 시간은 2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데이터 4가지를 우리가 적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할 데이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데이터를 미지수로 우리가 적어야겠죠.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걸어간 거리, 도보로 간 거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X값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간 거리는 20-X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문제에서 알려준 데이터를 적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구할 미지수를 적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블랭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시간이 결국 블랭크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 식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넣어보시면 돼요. 시간이라는 건 결국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20-X를 12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4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결국 이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식 하나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도 항상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부분은 첫 번째는 문제에서 알려준 데이터를 그냥 채워 넣는다. 표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할 미지수를 적는다. 반드시 어딘가에 블랭크가 생기니 당황하지 말고 식을 활용해서 블랭크를 넣으면 그 방정식을 통해 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되게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느낌이지 않아요? 지금? 약간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눈대중으로 했는데 저렇게 식을 만드는 거 네.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네. 점점 초조해지면서 머리가 꼬이면서 네. 이제 그렇게 찍는 되는- 거죠. 잘 찍는 예. 법. 간단한 좀 팁은 없을까요? 네. 그 식을 못 만들어낸다면 아까 아, 같은 식으로 좀 그 정도씩은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건 되게 쉬운 네. 문제라서 만들어야 조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게 익숙해지면 표를 그릴 필요는 없겠죠.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표를 그 방정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1시간씩 걸어가면 16km잖아요. 네. 도착 못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더 많이 간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람을 줄였고 그러니까 1시간 반을 해봤더니 일단 16km가 나오고 18km가 나오고
나머지는 2kg니까 어머. 그렇게 찍었는데 아, 그렇죠. 어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했었는데 아무튼 뭐 되게 어쨌든 새로운 방식. 그런 시기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인적성 쉬운 툭집기 이런 거 하셔야 되겠어요. 쉬운 문제죠? 아, 이 정도면 제일 지금 기본 유형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푸는 건 기본 유형인 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건 또 여성분들한테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봐도 뭐 모르겠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강 지각 문제. 여성에게 조금 더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유의해야 될 게 CJ는 또 여성분들이 지원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대비를 잘 하셔야 할 텐데요. 네. 자, CJ 적성 검사 캣 공간 지각 유형 문제 좀 풀어볼까요? 슬리블러. 근데 CJ에 나오는 공간 지각 능력은 사실 다른 기업 적성 대비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산이라든가 현대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블럭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건 너무 쉬워서 제가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유형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에서도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이 될 건데요. 블럭을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보냐면 현재 이런 식의 전체 블럭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옅은 회색빛으로 보이는 도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좀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도형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전체 블럭에서 이 두 개를 뺐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그림에서는 좀 흰색으로 보이는 블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구조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말. 그럼 풀어보고 흰색이라는 싶은데. 거니까. 어렵네요. 예. 이게 뭐죠? 저는 1번입니다. 1번 골랐어요. 1번이랑 2번이랑 지금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 저는 다른가요, 모양이? 2번이요. 2번은 아니죠. 2번은 아닌가요? 끝에 지금 줄이 같잖아요. 근데 이건 1번 같은 경우는 그 흰색 부분이 지금 전 1번을 했습니다. 1번이랑 2번이 지금 돌려놓은 쌤, 답 모양이 주시죠. 어떤 겁니까? 예, 정답은 모르겠어요. 1번입니다. 하나가 더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안쪽에 지금 그 세워져 있는 게 같은 줄이 아니고 저 안쪽에 또 숨어 있는 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흰색이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제거된 쪽, 네네. 그러니까 제거된 쪽이 그 뒤쪽이기 때문에 저 그쪽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 오늘 승재 씨 활약이 대단하네요. 네. 자, 그 보실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도형을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기계공학이라든가 뭐 저기 건축해가지고 캐드 도면 좀 많이 봤던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금방 떠올라요. 근데 좀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차피 당황하지 마시고요. 2층과 1층이에요. 그죠? 네. 자, 2층은 눈에 들어와요. 그죠? 몇 개예요? 3개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층에 어떤 식으로 몇 개 블럭이 있는지 또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좀 떠오르는 친구들은 그냥 하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저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려서 보시면 돼요. 이게 블럭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한 12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1층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요 놈이 2층이잖아요. 그죠? 그럼 1층은 이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3개가 색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이잖아요. 그죠? 그럼 1층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가 색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결국 이 도형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층에 3개, 그 다음에 1층에 4개, 3+4로 구조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형을 잘라봐서 3+4로 잡혀 있는 걸 찾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접근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쉬운 거고 이제 어려워진 거는 2층 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도 만약에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직관적으로도 문제 접근이 가능하지만 많아지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면서 문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수가 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쌤, 궁금한 거는 이런 거는 어떤 능력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요 유형들은 굉장히 쉬운 거고 뭐 지금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뭐 펀치 문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전개도 문제. 그러니까 이공계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을 실제로 봐야 될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캐드 도면도 봐야 되고 도면을 보면서 업무를 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제조 생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적응력을 좀 보는 거죠. 근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영업 마케팅 이제 뭐 그다음에 홍보 직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거 내가 관계 과연 없잖아요.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적성이라는 건 한 가지 실력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입장에서는 또 언어 영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출제가 되는데 그 친구들은 또 그게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진행할 수 있는 추리력과 논리력을 검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그렇다면 좋겠어요. 공대생들에게 언어 영역이 어려운 것처럼 문과생들한테 이런 것들이 어려울 텐데 물론이죠. 딱 봤을 때 이런 어떤 공간지각 이런 것들이 좀 점수가 부족한데 봤더니 문과생 출신이에요. 또 지원군도 좀 뭐 마케팅 쪽이고 그러면 좀 감안 좀 해주나요 그것들을? 그 여러분들 적성을 두 가지 영역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시험의 적성은요, 그냥 정말로 수능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딱 붙으면 서류는 차치하고 적성 시험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면접장으로 보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예. 어떤 기업들은 아니 더 많은 기업들은 이 적성이라는 건 다른 영역과 종합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력을 보고 자소서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성 검수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그거 지난 다음에 면접을 보잖아. 1차 면접 같은 경우에 그럼 1차 면접 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토탈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면접장을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채용 절차에 좀 일정 부분 한 영역을 담당한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붙이기 위한 적성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리력이나 추리력이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다. 언어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하면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겠죠. 아주 이거는 극단적으로 못 볼 때.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꼭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관점 갖지 마시고요. 나하고 비슷한 어차피 모든 기업들은 계열하고 성비를 비슷하게 맞춰서 뽑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만점을 맞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으니 좀 패턴을 익히기 위한 노력 정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문제를 좀 봤던 친구들은 자신감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신감을 획득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네. 저 문제 같은 거 보면 색깔이 지금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더 어렵게 한다면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같은 색깔로 한다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도형으로 출제가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런 모양을 제거한다고 해놓고 색깔 자체 구분을 안 주고 그래도 남은 도형을 맞추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출제된 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성이라는 걸 어렵게 그때는 뭐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예전에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 관련된 현대자동차가 나왔던 문제는 주사위를 그냥 봐도 어려운데 그 주사위를 돌리는 부분들까지 출제가 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고르지 않을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을 근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인적성이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되는 사람인가요?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 되는 사람이면 인적성은 안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언어 영역을 풀 때 문제를 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수리도 굉장히 보는 속도가 느린데 저 같은 경우는 인적성을 준비해도 되는 지원자일까요? 안 되는 지원자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또 그런 유형이 그러니까 지금 있나요? 제 학생들을 봐도 이런 게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네. 이제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네, 네.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10대 대기업 중에서 하나 말고는 적성을 다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계 기업들도 보고 있고 NCS에 이런 지금 도형 부추리가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여러분들 취업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적성을 안 보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풀어야 하지만 어떤 기업은 그냥 참조 상황, 롯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면접 보면서 그냥 검토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섭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저는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CJ그룹은 또 인문학 유형이 있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 한국사나 상식 또 CJ그룹에 관한 상식들을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떤 상식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된 상식 내용들이 출제되고 항상 그때그때 따끈따끈한 소재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ENM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 아마 다들 대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이니까 스포츠 관련된 내용들의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한국사는 뭐 CJ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GS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뭐 대한항공도 국민은행도 나오고 삼성도 다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꼭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정리할 때는 그 방대한 한국사를 다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주로 그
여러분들 EBS라든가 아니면 한국사 자격증 교재 같은 것들이 그 취준생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참고서도 마찬가지고요. 맨 뒤에 보면 연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표에 있는 내용들을 꼭 좀 정리하고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시험 문제가 바로 딱 그 전날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전 시사가 따끈따끈한 시사인가요? 딱 몇 개월을 그러니까 보면은 10월 한 제일-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야 되니까요. 문제는 지금쯤 출제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 상식이 좀 현저하게 부족한 친구들은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그건 그 면접장 가서도 소재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쌤의 이 특급 팁 잘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CJ그룹의 적성 검사인 문제풀이 통해서 고득점 전략을 자세히 제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터의 홍기찬 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주셨던 임소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 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